아침 햇살이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1시간 전에 잠에서 깨어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75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맑은 눈빛만은 여전히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벽부터 뭐 하세요? 엄마 연세는 좀 쉬셔야지. 작은 방에서 잠시 묵고 있는 둘째 딸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겠어. 밭에 가봐야 해. 목조 한옥의 낮은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영숙의 볼을 스쳤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을 지나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충남 예산의 작은 마을은 아직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영숙은 낡은 고무 장갑을 끼고 상추밭 주변의 잡초를 정성스럽게 뽑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흙냄새, 풀냄새가 그녀에게는 삶의 향기였습니다. 작은 호미로 고추 모종 주변의 흙을 북돋우며 영숙은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과 땅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영숙은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며 이 작은 농지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큰아들 태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미경은 대전에서 교사로 일하며 막내 준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고추가 올해는 잘 되겠네. 영숙은 새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텃밭 일을 마친 영숙은 작은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간소했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경이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오빠가 온다고 했죠?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큰아들 태호가 방문한다는 소식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미경은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집 얘기 꺼내지 않을까요? 영숙은 대답 대신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태호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어머니가 이제 혼자 살기 힘들다며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했지만 영숙은 아들의 진심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영숙은 작은 서랍장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문서와 계약서들이 있었습니다. 2해 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태호가 그녀의 이름으로 된 땅 일부를 몰래 처분했던 것입니다. 엄마 저 잠깐 마을 슈퍼 다녀올게요. 미경이 나가자 영숙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글자를 읽기 위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 문서들은 그녀가 전혀 모르는 거래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땅인데.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평생 고된 농사일과 자녀 양육으로 단련된 의지가 있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오후 햇살을 받으며 영숙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옆집 이웃 정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부터 바지라더만. 어제 말한 그 변호사 생각해 봤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보려고요. 잘 생각했어. 자식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자기 삶은 자기가 지켜야지.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살며 그녀는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차례였습니다. 석양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영숙은 작은 정원에 물을 주며
내일 태호가 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고요한 저녁 공기 속에 영숙의 작은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영숙의 집 마당에 검은색 외제 승용차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호는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보여주듯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주말 방문 같았지만 영숙의 가슴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태호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 밥은 먹고 왔니? 서울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화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태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서울 근교에 좋은 실버타운이 있는데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면 어떨까요? 영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에는 아침 일찍 그녀가 심은 고추 모종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내 마음은 고맙다만 난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집이랑 땅은 내가 평생 지켜온 거야. 태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시골에서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집이랑 땅은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시고. 영숙은 태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종이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 알 것 같은데. 영숙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쪽 밭 3,000평 언제 누구한테 팔았는지 기억나니? 태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라 제가 대신.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은 어떻게 찍었니?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좋은 기회였는데 놓칠까봐.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니?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평생 허리 굽혀 일했다. 남들 다 자는 새벽에도 일어나 농사 짓고 장에 나가 팔고. 그렇게 모은 재산인데.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마당에서 새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업이 잠시 어려워서 갚을 생각이었어요. 사업? 그럼 회사는 잘 되고 있는 거니? 저번에는 승승장구한다며?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뒤로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빚도 있고. 미경이 부엌에서 조용히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딸을 향해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파산 직전입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어려움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등했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큰 아들이었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니? 내가 어려우면 나한테 의논했어야지. 태호가 돌아서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창피했어요. 성공한 아들로 보이고 싶었는데 결국 어머니 재산까지 손대게 됐네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다음 달까지 2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해. 영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우야, 내가 더 속상한 건 너가 거짓말한 거야. 돈이 필요하면 말했어야지.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빌리는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자꾸 나빠져서.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한 거야? 이 집마저 팔아서. 태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가꾸어온 정원과 밭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아, 나한테는 이 집이 전부란다. 내 젊음과 노력이 담긴 곳이야. 태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영숙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변호사를 만나 확인한 문서였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만나봤다. 내가 판 땅은 불법이래. 내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대.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내가 고소하지는 않을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미경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너무 화나셨죠?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보다는 서운함이 크구나. 내가 그렇게 무서웠니, 태우야? 태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녔습니다. 영숙은 마루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갔고, 미경은 내일 오빠의 회사 상황을 더 알아보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그리고 이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의 기쁨이 담긴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정할머니가 대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영숙 씨 계세요. 영숙은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정할머니는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동년배였습니다. 아들이 왔다 갔다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영숙은 친구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참.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네요. 정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 예전에 말했던 그 카페 생각은 어떻게 됐어요? 영숙 씨가 만드는 차는 정말 일품인데.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브차와 전통차를 만드는 솜씨가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글쎄.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오히려 지금이 기회 아닐까요? 영숙 씨 땅 일부만 활용해도 충분할 텐데.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 카페 많이 찾아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빚을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내 조카가 창업 컨설팅 하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숙은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시골 하늘은 언제나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아프고 서운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영숙은 작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대한 구상, 필요한 자금, 그리고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숙의 텃밭에 심은 허브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